인생은 곱셈과 같다. 주어지는 기회가 많아도 내가 0이면 다 0일 뿐이다. 제가 0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도전하려는 자세, 정말 내가 이 길을 왜 걸어왔는지 나의 인생의 철학이 빗대어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천윤래입니다. 실리콘밸리 페이스북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5년 반 정도 근무를 했고, 뱅크샐러드라는 한국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요. 지금은 스탠퍼드 MBA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살이 되게 많이 쪘었어요. 거의 100kg가 넘을 만큼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별명이 곰이다. 이제 하도 들으니까 그게 저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살이 찐 제 모습이 되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좀 짓궂은 친구 한 명이 이누는 나중에 커서 배가 나온 아저씨가 될 것 같다 라면서 신문지를 펼쳐 들고 스레바를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이 좀 눈에 선하다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되게 웃고 넘겼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는 게 싫어서 그 루틴을 좀 깨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이제 줄넘기를 거의 2000번씩, 밥을 먹는 양도 이제 평소보다 20% 정도밖에 안 먹을 만큼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한 17kg를 감량을 했던 것 같아요. 유독 한국에서 제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외모에 대한 편견인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거는 그 피해자가 그 사실에 익숙해진다는 것 같아요. 좀 다행스럽게도 그거를 깨고 나왔던 경험이 살면서 여러 가지 편견들을 경험을 하고, 그럴 때마다 저의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갖는 편견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한 발자국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카이스트에 2월에 진학을 했고, 지금 카이스트라는 학교는 그때 카이스트랑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고, 또 일을 하면서 되게 뛰어나고 도전 정신이 되게 많은 카이스트 친구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뭐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다들 정해진 인생을 걸어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선배들이나 동기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카이스트를 나오게 되면 이런 대기업들은 좀 편하게 가더라. 이거를 본인이 정말 원해서 한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런 인생을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살아왔는데, 대학교에서 사회로 나가는 그 길목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뭐 깨고 나오고 싶었고, 미국에 가보자. 한 번도 안 살아본 곳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3개월을 다니고 행정실 가서 자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하러 자퇴를 하느냐, 이렇게 좋은 학교에 와서 보장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냥 다니지 그러냐라고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더 확실하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자퇴서를 내고 바로 버클리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UC 버클리에 갔을 때는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선택했던 전공이 학업량이 많다고 하는 전기공학이랑 컴퓨터공학을 같이 공부하는 ECS라는 전공을 했거든요. 거의 밤을 새는 게 거의 일상이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한 번은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데 4시간짜리 기말고사였는데, 제가 그 전날에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시간 기말고사를 보다가 시험 이제 감독하시는 분한테 나 1시간만 자겠다고, 1시간 자고 일어날 테니까 좀 깨워달라고 하고 시험을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어머니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훈육하는 방식이 노력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게 화를 내셨어요. 거의 제 인생 모토 같은 말인데, 단기적으로는 비관론자,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자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제 인생 자세거든요. 앞에 닥친 하나하나의 태스크들을 조금이라도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계속 의심하는 자세는 필요한 것 같아요. 시험 전날까지도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면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되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결과가 좋게 안 나오더라도 내 인생을 크게 보고 길게 봤을 때는 나는 결국에 잘 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페이스북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느꼈던 페이스북 캠퍼스는 좀 디즈니랜드 같은 느낌?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일을 하거나 선글라스를 끼고 밖에서 막 컴퓨터로 코딩하고 있고 완전 천국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입사를 하고 일을 하면서 느낀 건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정말 하루아침에도 직원을 해고시킬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으로 다들 들어가요. 자유를 무한하게 주는 회사이고, 되게 많은 것들을 직원으로서 누릴 수 있지만 그에 걸맞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해고가 되는 것들은 너무 쉬운 일이고, 제 주변에서 같이 일하던 개발자분들 중에서도 해고가 돼서 몇 주 만에 나가버리고,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이제 글로벌한 회사다 보니까 사무실이 본사도 있고 뉴욕도 있고 뭐 싱가포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야 될 시간에도 뭐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분들은 일을 이제 막 시작하고 그때 저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고 정말 진짜 잠에 확실히 드는 시간 빼고는 제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 항상 24시간 서포트를 해야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많이 제공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오히려 더 제공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반문을 할 정도로 되게 힘들게 일을 스스로가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회사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다니면서 이건 좀 자랑스럽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매니저가 제가 하기를 원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큰 성과가 있을 거고 보상이 좀 있을 거다라는 게 너무 명확한 그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하지 않고 제가 원하던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외부 사이트에 페이스북에 올린 비디오를 인베딩 시킬 수 있는 기능이 그 당시만 해도 없었어요.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이런 피처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이거를 원하는지가 이메일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를 무조건 해야겠다. 근데 그때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메일 건수가 몇 개 없지 않느냐, 다른 걸 하는 게 우리 사업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주장을 해서 이메일이 몇 개 안 오긴 했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피처고 임팩트가 어마어마할 거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다행히 이제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고 페이스북 비디오의 영상 시청 시간의 몇 프로가 제가 만든 그 채널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성과가 인정을 받아서 페이스북 개발자들이 쓰는 블로그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한번 피처가 됐던 경험이 있는데, 한 달에 한 개 정도 글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1년을 다 합해도 많은 분들이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도 페이스북이라는 브랜드 네임 아래 남는다는 것 자체가 2년차 사원으로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들어갔을 때 레벨 3을 줘요. 한 번 승진을 하면 레벨 4가 되고, 레벨 5를 이제 테뉴얼드 레벨이라고 해서 종신 레벨이라고 부르는데, 5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자율권도 주어지고 선택권이 주어지죠. 레벨 6으로 승진을 안 한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주어지는 보상도 사실 작지가 않거든요. 레벨 5로 평생 있다가 나는 은퇴를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저도 물론 레벨 5의 개발자였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근데 그 루트를 선택하는 제 자신을 상상을 하니까 너무 이제 답답한 거죠. 페이스북이라는 시스템 내에서 내가 계속 승진을 해왔고 그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과연 내가 밖에 나가서도 다른 일을 했을 때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자신이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이스북이 대기업이긴 하지만 이 작은 세상에 내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남고 싶지 않다, 뛰쳐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뱅크샐러드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뱅크샐러드가 업계 1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페이스북에서는 업계 1등의 회사에서 제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에 너무나 인재 자원이 많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내가 아니었어도 이거는 누군가는 했을 거다라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회사의 후광을 뒤에 업고 할 수 있었던 거나 그런 자신이 되게 못나 보이는 경험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회사가 잘 나가는 건 회사가 잘 나가는 거고, 나는 내가 단단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는 회사에 갈 필요는 없고 내 성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없는 곳에 가야지 내가 성장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뱅크샐러드에 있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회사의 CEO 분이랑 굉장히 가까이 일을 했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있으면서 마크 주커버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문제들로 시달리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었거든요. CEO 분이랑 굉장히 가까이서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고뇌나 간접 경험까지는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로 느꼈던 거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뛰어나구나.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환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뱅크샐러드 내부에 있는 직원들 내지는 한국의 다른 테크 종사자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개발자분들이나 비교를 했을 때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전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실력 면에서도 뛰어나시고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은 오히려 실리콘밸리에 계신 분들보다 더 클 만큼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많다고 저는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상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화가 되는데 좀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한국의 IT 강국이라고 하긴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들을 순위를 매겨보면 한국은 순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자신감을 테크 종사자들이 얻을 수 있으면 한국 회사들이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두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 경험이 뱅셀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뱅크샐러드 다니면서 MBA 준비를 했는데 하나의 한국 스타트업에 기여를 하는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조금 더 큰 스케일의 임팩트를 주고 싶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됐을 때도 미국의 기업들에 뒤지지 않게 선두권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버드, 스탠퍼드 두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스타트업 씬에서는 유니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랑하는 건 좀 약한데 그 MBA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니콘이라고 불러요.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둘 다 붙는 거가 굉장히 어렵고, 더 어려운 거는 두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조건에 다 부합을 했다는 자체가 저도 신기했고 되게 드문 케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MBA를 통해서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볼 때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제가 명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는가에 대한 답조차도 지금 없는 상태이거든요. 정말 몰입할 수 있는 문제를 찾는 데에 전진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곱셈과 같다. 내 인생에 주어지는 기회가 많아도 내가 0이면 사실 다 0일 뿐이다. 제가 0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도전하려는 자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고, 그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대체부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남이 원하는 잣대에 나를 맞추면서 살다 보면 내가 이 길을 왜 걸어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이게 사회에서 원하는 삶이니까, 이걸 했을 때 내가 친구들보다 더 연봉이 높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길을 왜 걸어왔는지 나의 인생의 철학이 빗대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는 대체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결정의 순간들에서 남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하트시걸에 왜 나갔냐.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솔직히 말을 하자면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연애도 어떻게 보면 삶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연애를 되게 오래 안 했던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기회가 저는 삶에서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바람이라면 방송에서 보이는 저의 일부분의 모습이 저의 전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